안녕하십니까.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융합대학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 허준호 교수입니다. 해양 인공지능 플랫폼을 위한 빅데이터 기초와 수산 빅데이터, 그리고 조선 빅데이터에 이번 차 시는 수산 빅데이터 기초입니다. 여러분들은 수산물 좋아하십니까? 수산물을 보면 어업을 해서 잡는 경우가 있고, 혹은 수산물을 양식해서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은 중요한 것이 일단은 생존해 있는지 생존을 어, 해 있지 않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생존을 해 있으면 싱싱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맞는 활어회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뭐 생존하지 않아 있고 죽어 있다면 뭐 부패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된 단계로 인해서 좀 살이 단단하지 않고 처음엔 좀 물렁물렁하다든지 혹은 뭐 이게 좀 사후 경직이 너무 오래되면 또 물렁물렁하다는 표현입니다. 사후 경직이 딱 돼 있는 상황에서 생선을 물고기를 이렇게 배를 뜨는데 그게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언제 배를 뜨는지 혹은 이 고기가 잘 살아 있는 건지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래서 수산 양식학에서는 이 고기를 어떻게 하면 납품하고 난 뒤에도 계속 살릴 수가 있을까? 그리고 납품하고 난 뒤에 고기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사망하지 않는 방안들을 한번 고민을 해본다든지 그렇게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실상 이게 광어도 여기 RFID 칩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어, 신선도뿐만 아니라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수조에 지금 들어온 지 몇 년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옆에는 이제 찌개차로 나누는 플라스틱 통인데요. 이게 사실 사료입니다, 사료.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정말 무겁습니다. 그 무거운 이유가 20kg이죠, 20kg. 어떤 거는 한 30kg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들고 난 뒤에 올리고들 또 하는데 요즘 물론 지게차가 있어서 이렇게 지게차로 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류를 키울 때 이런 밥이 생사료 혹은 배합 사료도 정말 뜨거운 양식장 안에서는 부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패하게 되면 그 부패한 것들을 먹었던 물고기가 어떻게 되냐고 했을 때 일단 먹었던 물고기들이 대부분 다 어, 토를 합니다. 토를.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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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물이 굉장히 더러워지겠죠. 혹은 설사를 합니다. 물이 굉장히 더러워지겠죠. 그럼 물이 굉장히 더러워진 상황에서 하필 한 마리나 두 마리가 갑자기 폐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물고기들이 한 수조에 있는 물고기들이 전부 다 폐사하게 되는 집단 폐사하게 되는. 근데 왜 양식장에서는 물고기를 많이 키울까요? 많이 키우지 않으면 집단 폐사가 안 될 건데라고 좀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과거에. 제가 물론 옛날에 열었을 때 질문도 해보고. 근데 이렇게 안 키우면 비용을 큰 수익을 얻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사실 그 물고기를 많이 키우는 겁니다. 많이 키우는. 많이. 그래서 근데 이게 계속 모니터링이 사실 쉽지는 않다 보니까 SK텔레콤 다물인터넷 기반 장어 양식장으로 ICT 노믹스 본격 지도 이래가지고 이게 물론 2014년도 10년 전에 이게 나왔던 건데 장어는 사실 좀 타깃으로 하기가 조금 쉬운 편입니다. 장어 양식은 다른 어종들에 비하면 다른 어종들. 그래서 조금 여기 SK텔레콤에서 먼저 해보고 쉬운 쉬운 단계를 먼저 해봐야 나중에 어려운 단계도 좀 쉽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동남아시아에서는 동남아시아 물론 저도 그 프로젝트 제안 썼을 때 이제 끝냈었다가 저는 이제 떨어졌는데 동남아시아 쪽에 이제 태국이라는 국가는 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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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악어 양식장에서 악어를 키워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샤넬이라는 브랜드 혹시 아십니까? 프랑스의 샤넬이라는 브랜드. 여기에 좋은 가죽은 여기에 납품을 합니다. 그거보다 조금 안 좋은 가죽은 또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데요. 이, 이 태국의 양식장이 제가 한번 가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안에서 근무를 하죠. 그거와 굉장히 친해져 가지고 이제 뭐 한 동물원에 그 동물을 관리해 주시는 분처럼 이렇게 악어 양식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잘못하면 크게 다치기도 합니다. 또한 사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악어 양식장 같은 경우가 100% 인공지능이 된다고 했을 때 저는 이게 참 매력이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안을 이제 해보기도 했고 지금 태국 악어를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그래서 많은 브랜드에서도 그 태국에서 만든 악어 가죽 백도 만들기도 하고 지갑도 만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수산 쪽을 그래서 악어가 수산물이냐고 했을 때는 아마 논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 파충류이죠. 그러나 이제 바다에 사는 악어들도 있고 또 육지에 사는 악어들도 있는데 턱이 강한 턱악자 써서 물고기입니다. 다시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수산물로 이전에 수산 양식학회 교수님도 분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관련된 악어 양식에 관련된 악어 수산 양식에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책은 아직 못 봤는데 제가 좀 뭐 예를 들면 이쪽에 IoT 디바이스로 악어를 다음에 키운다고 해봤을 때 그러면 책도 한번 내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싶기도 합니다. 이건 제가 이제 그 대학원 이제 박사과정 있을 때 양측장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어, 자바 안드로이드 말고 애플 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여기 보면 광주기 관리, 해수 관리, 광주기 그러니까 해수, 해수. 예. 그러니까 이 보면 달, 달주기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어종이 크는데 달이 다르면 밥을 많이 먹고 어떨 때는 밥을 안 먹고 그리고 어떨 때는 또한 산란을 해버리기도 하고 양식장에서는 또 산란을 하는 것들을 크게 원치 않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고 이제 어, 양식장의 출입 관리, 위치 관리, 휴약 기간이라는 게 내가 그 양식장이 원래는 항생제도 쓰고 말라카이드 그린 용액 그리고 뭐 포르말린으로 청소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이 남아 있지 않는 상태라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보조 배터리 이렇게 해서 어, 수산 양식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좀 더 편하게 조금 더 편하게 하게 하고자 하는 게 아마 저 앞전 프로젝트의 목표였습니다.
신기한 게 지금 2022년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GS건설 건설사 아니겠습니까? 국내 건설사 최초로 연어 양식 시스템 연어 스마트 양식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건물을 지어서 연어를 키워보는 거죠, 연어를. 근데 이게 가능성이 있냐고 했을 때, 자,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생연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니면 일단은 선어연어지만 생연어입니다. 냉동이 되지 않은 겁니다. 노르웨이에서 날라온 거. 근데 그것보다도 만약에 우리가 연어를 키워서 살아있는 연어를 화로회처럼 먹을 수가 있다면이라고 단서를 달면 그 살아있는 연어 상태를 어떻게 이거를 잘 보관을 해가지고 잘 이동을 시켜가지고 판매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여기 테스트 베드 끝나고 난 뒤에 테스트 베드 끝나고 난 뒤에 아마 여러분들 그 횟집 횟집에서 아마 보실 수 있는 날이 이제 곧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국형 스마트 양식 구축 사업 해가지고 대서양 연어 연간 500톤 생산하는 것들을 목표를 하려고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또한 원래 IT 쪽은 아니지만 근데 IT와 연동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소규모 순환여가 양식장이라고 해서 물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좀 순환 여가를 시켜가지고 아, 계속 좀 쓰면 어떨까 하는 게 바로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부경대학교에 조재윤 학장님, 고 조재윤 학장님 이쪽 분야로 굉장히 하셨던 분이신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순환여가식 시스템을 잘 만들면서 새로운 시도들을 참 많이 해봤었어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보면 이제 우리가 그 태양광으로 태양광 부유식 태양광을 설치를 해두고 어떻게 에, 어, 장을 운영을 한다든지 하는 특이한 것들에 대해서도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뭐 어찌됐든 태양광을 이용해서 양식장을 한다. 일단 첫 번째가요. 사실 태양광이라는 그 자체가 아, 태양열, 태양광 이게 전기를 생산을 하잖아요. 근데 수산 양식에서 전기가 없으면 고기가 사실 다 죽는다는 이게 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 양식에서 전기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뭐 예를 들어 뭐 어류 펌프들 이런 것들은 전기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요것들처럼 요것도 이 안에 고기가 크고 있습니다. 이 안에. 예, 크고 있고 또한 뭐 예를 들면 풍력 발전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키울까 뭐 그런 것들 고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상 가두리 스마트 양식들도 좀 3번 시도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각각 그 유관기관에 가서 이거는 앞에는 국내였고 국외입니다. 국외 아이디어 발상이 저는 이거 굉장히 사실 처음에 봤을 때는 저는 충격이었고 저는 이미지가 사막에서도 저도 언젠간 물고기를 한번 사막에서 키워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엉뚱하게 한번 해봤던 적이 있는데 태양광을 올리니까 말입니다. 사막에 태양광을 올리니까 그게 태양광 바로 밑이 그늘이 되고 그 그늘로 인해 가지고 온도가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태양광 패널들이 있으니까 아무튼 그 근처에 전기가 생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태양광 패널 아래쪽에 에어컨을 설치한다든지 하고 해서 혹은 그 주변에 설치한다고 해서 새우를 키울 수가 있어요. 원래는요, 사막이 가면 살아있는 동물들이라고 하면 한 10종
조금 넘는다고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사는 생물들이 전갈, 그리고 두 번째로 사는 생물이 쥐, 그리고 세 번째로 사는 생물이 뱀, 그리고 독사. 그래서 종류별로 참 많기도 하거든요. 뭐 거미라든지. 이게, 이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물론 정갈은 독을 빼고 먹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먹거리도 부족하고, 어째 보면 채소가 하나도 날 수 없는 상황이, 어, 사막인데, 여기에 태양광을 설치하니까 그림자가 생기고, 그림자가 있다가 보니까 거기 씨앗을 뿌리니까 씨앗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어, 태양광 그 아래쪽에 혹은 근처에 물들도 순환 여각식 시스템들도 만들고 하면서 양식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카타르 같은 무슬림 신자분들이 많은 곳은 특정 날 이제 뭐 특정 새우라든지 어, 붕어를 먹는 달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우리 뭐 대한민국에 삼계탕 먹는 날이 있는 것처럼, 예, 그래서 뭐 전통적으로 그렇게 먹기 위해서 이렇게 키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산물을 어디에 키울 건가 뿐만 아니라 어떤 인공지능 혹은 뭐 예를 들면 잉여 전기가 남으니까 예를 들면 태양광 발전으로 잉여 전기가 남고 태양광 발전으로 예를 들면 그림자가 생기니까 이게 죽어 있는 땅이 완전히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것들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게 음, 인공지능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원래 지능형 전력망의 인공지능 분야들을 좀 연구를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태양광 패널들을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 EMS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이제 쭉 관리를 하거든요. 에너지 매니지먼트. 근데 어떤 경우에는 만약에 A 파트가 좀 생산량이 갑자기 저조해. 그럼 저조한 원인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습니까? 시스템을 보면서 아니면 가서 육안으로 보면서 시스템을 딱 봤을 때 예를 들면 A에 674개 가운데 600, 603개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안 하고 있는 게 몇 개가 있느냐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줄이는 방법들이라든지 다양하게 인공지능 플랫폼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 양식, 말도 안 되는 이제 사막. 근데 사막 여기가 근데 환경에서 이런 류의 태양광 실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 이 기존에 많이 또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관심 있는 사람이 누구 아십니까? 이분도 CEO신데 바로요.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CEO는요.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라고 했어요. 화성 가서 사는 거를 인생 목표로 인류가 화성에 그러니까 갈 수 있도록 자주 갈 수 있도록 왕복선도 만들고 근데 몇 년 있다가 이게 혹은 10년 있다가 이게 저는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던데 근데 화성에는 아무튼 먹을 게 없죠. 그러니까 거의 사막처럼 사막화가 된 경우들도 대부분의 행성들이 그런데 물은 뭐 조금 있는 곳이 발견이 됐다. 조금 정말 조금. 근데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물도 없고, 어, 이렇게 뭐 사막화 이루어지고 이러는데, 뭘 할 거냐고 했을 때, 그늘을 만들고,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고, 그리고 물도 어떻게, 물도 만들 수 있는 게 있으면 만들어 보고 하면, 성 가서도 살 수 있는 기반 기술을 만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중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요즘 유럽이나 호주 같은 데서 할 때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부터 나사 같은 방산업체죠. 그래서 사막에서 뭔가 일들을 하는 것들을 공개 혹은 비공개로 이렇게. 그래서 사막이 상당히 부동산 학적으로 부동산 빅데이터 학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많이 생각도 했는데 최근은 이제 가치가 이제 점점 생기게 되어 가고 있는 뭐 그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